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탑 최범기입니다. 중러 관계는 이른바 형님 아우하는 식의 동맹이 아니다. 이 말은 중국 공산당 매체들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흘린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형님 신분으로 동생 러시아를 데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은 전혀 아우가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잘 이용해 왔죠. 그런데 지금은 두 나라 모두 공경에 빠져 있어서 서로를 이용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더욱 어색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렘린궁은 한 달 전에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전쟁의 늪에 빠진 러시아가 중공의 도움이 더 절실한 형편이죠.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형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구소련을 형님이라고 불렀죠. 구소련이 지원한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했고 구소련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영토를 침탈해도 묵인했으며 구소련을 대신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치렀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동생 노릇을 그동안 충실히 해왔지만 오히려 구소련으로부터 핵 공갈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마침내 러시아의 형님 노릇을 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푸틴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시진핑을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3월 20일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오랜 친구라고 했지만 시진핑이 21일 러시아 크렘린궁을 방문했을 때 푸틴은 영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푸틴은 또 회담장 안쪽에서 기다리다 시진핑이 좀 많이 걸어오도록 일부러 천천히 걸었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제국의 왕이 황제를 아련하는 듯 합니다. 물론 의장대 사열도 없었죠. 작년 9월 중앙아시아 회담에서 시진핑은 푸틴의 다급한 지원 요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러시아는 이번 시진핑의 방문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푸틴은 시진핑이 방문하기 전인 3월 18일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방문했죠. 시진핑을 러우 전쟁의 늪에 끌어들이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시진핑의 이번 방문으로 중국 공산당이 직접 전쟁에 말려들면 가장 좋고 중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도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중공이 미국과 나토처럼 대규모로 무기를 조속히 공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공이 이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중공이 모스크바와 한 통속으로 엮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 유럽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공이 나토의 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중국 공산당의 속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공이 러시아로 하여금 미국과 유럽을 계속 견제하게 하고 러시아를 카드로 삼아서 서방과 맞서고 타협하려는 게임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푸틴도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 이용당하기보다는 중공을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죠. 러시아 역시 중국의 어려움과 걱정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야 하고 유럽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중공이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크렘린궁은 썩 내키진 않지만 베이징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직 휴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협상도 직접 서방과 하면 되므로 굳이 베이징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고 베이징만 바라보며 미 중간 게임 카드가 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중국 공산당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공 지도자의 체면도 살려주고 중재자 역할도 주문하면서 미국과 서방에 함께 맞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중공이 러시아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란과 벨라루스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푸틴은 중공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무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러시아산 에너지와 원자재를 고가로 더 많이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20일 가진 푸틴과 시진핑 두 사람 간의 대화의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3월 21일 중러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봤을 때 중러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났음에도 러시아인의 중국 비자를 받는데 여전히 한두 달이나 걸리는 걸 봐서는 아직 중러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러 협력에 대해 선전하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시진핑이 허세를 부리며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러시아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중국 왕은빈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미국 측에도 평화협상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일보는 지난 18일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중공은 중재할 능력도 없고 중재할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3월 20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키지 않는 휴전이나 합의는 모두 러시아의 불법 정복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러 회담에서 제기된 어떤 휴전 관련 호소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대신 그런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엄호하는 것이라며 오직 러시아만이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20일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을 했는데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잠재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코로나19 기원법은 백악관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 중 하나죠.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카드로 삼아서 미국과 서방을 견제하려 하지만 푸틴과 시진핑의 게임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형님 노릇을 하려면 당연히 러시아가 약해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르게 패배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죠. 러시아는 중공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중공 역시 러시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결코 아우가 되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공감대는 제한적이고 양자 협력의 기반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담을 앞세운 정치쇼를 했지만 각자의 난제를 해결할 묘수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죠. 형님 처지가 어렵다고 갑자기 동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진핑과 푸틴의 형님 아우놀이와 주도권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